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인 이상,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선거 시기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 선거마다 이제 노동당이 그리고 있는 사회 비전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그 공약들 중 성소수자 공약들도 매 선거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2대 대선 때 노동당이 차별과 폭력 없는 연대사회라는 섹션 이름으로 이제 그 평등 공약,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성소수자 공약 같은 것들을 냈던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뭐 이제 뒤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개략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뒤에 이번 총선 공약은 조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뭐 이제 총선 공약이랑 겹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뭐 이제 총선 공약에서 조금 더 보강 발전된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요런 것들이 이제 노동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통합 노동당 출범 이후 저희 당의 성소수자 관련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처음으로 좀 짚은 어떤 문서, 정책, 뭐 이제 이런 거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성 및 소수자 공약의 이제, 소제목으로는 이제 사각지대에서 중심으로 배제 없는 평등사회로 이런 이름을 달고, 평등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성소수자 공약의 대표 공약 세 가지도 따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어,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성소수자 분야만의 대표 공약을 따로 선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좀 이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좀 정치적 주체화하는 의미에서 성소수자 분야에서도 따로 대표 공약을 좀 정해봤었고요. 이제 대표 공약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그리고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뭐 양성평등 및 가족 중심 정책 프레임 해체 이 부분은 분류상으로는 성소수자 공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 평등사회를 이제, 총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이제 평등 공약의 총론 같은 부분으로 들어간 정책인데, 이제, 어, 이제 골자는 정책적 언어 수준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이게 꼭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설계의 관점 자체를 이제 성별 이분법적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젠더 평등의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설계된 공약입니다. 이제 옆에 사진은 대선 때 이제 그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 때 이백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동지께서 이제 여성가족부 관련한 입장을 밝히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그 토론을 하러 왔는데 앞에 다른 이제 군소정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 일곱 글자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에서마저도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화가 좀 많이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게 대본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한 말을 이제 좀 받아치면서, 다들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 하는데, 나도 동의한다.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제 짜여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해방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정견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설계된 공약인데요. 이제 현재 가족 중심 업무에 묶여 있는 여성가족부를 이제 여성 성평등 업무 전담부서로 개편하는 공약이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 언어로서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성평등 제도의 관할 대상에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적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저희 당의 성평등 관련 정책들은 이제 성소수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성소수자까지 그 제도의 관할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공약으로 이제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좀 베이직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저희 당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약으로는 이제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공약으로 걸었었는데요. 뭐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도 뭐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이나 뭐 성소수자 운동에서 보편적으로 걸고 있는 요구입니다. 그 성소수자 운동의 보편적인 요구를 정치적인 요구로서 끌어안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혼인평등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외에도 이제 가족 공동체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 적용, 이 부분이 이제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 구성권 보장의 골자인데요. 이제 이에 더해서 꼭 지금 법률과 제도적 형태로 엮인 가족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 현재 법률 중심 체제를 벗어나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어떤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가족 결합 또한 법률혼에 준하는 이제 가족 형태로 간주해서 차별 없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정책적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ACR방법상 전파매기행위죄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성소자 운동에서 요구가 그러니까 오래된 요구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성소자 운동의 요구 또한 저희 당이 정책적 정치적 과제로서 받아안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사회에 좀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들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공약 설계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제도상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입니다. 이게 저희 이번 총선에서 성소수자 분야 대표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로 이제 법적인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꼭 남녀 이 두 분류에만 갇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을 기입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약인데요. 이게 사실, 어, 공약, 총선 공약으로 나왔을 때는 좀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아름아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얻어 걸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이제 거기서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겠죠? 이게 총선이 끝난 직후에 독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이 노동당의 대표 성소수자 공약이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이제 실현이 됐었는데, 예,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구나. 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았던 게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외에도 뭐 학교 및 공공기관 성중력 화장실 설치 의무화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완전 난수화 이제 뭐 다른 이제 트랜스젠더 운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제도상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적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 성별 정정 과정에서 필요한 호르몬 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하고 뭐 이제 안전한
뭐 이제 사회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이제 본인의 안전을 이제 병원을 가면서도 쉬이 장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선별정정 목적의 의료 조치들을 의료보험 급여화하고, 이제 트랜스젠더 공공 전문 의료기관을 이제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트랜스젠더의 의료 기본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라는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급휴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제 소박정 수술은 지금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복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막 이제 연차 쓰고 이제 태국 갔다 오고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 유급휴가 규정해 놓는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이제 소박정 수술 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게끔 이제 그런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예. 이게 그 성소수자 정책 위반을 위한 재반 조치 마련이고요. 지금 성소수자 관련한 국가 통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국가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존재의 부정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작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 통계 및 조사에 성소수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예전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조사하는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 일회성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노동권과 관련한 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걸 이제 결과를 보면, 한국이 지금 뭐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성소수자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심각한 거예요. 막 어,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의 한 70% 가까운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이고,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게 어, 그냥 무작위 선정으로 돌린 조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표본이 너무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속단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려면 조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이제 성소수자 노동자의 취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례 조사할 것을 이제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분야 공약뿐만 아니라 타 분야 총선 공약에서도 성소수자 관련한 언급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성소수자 공약을 이제 한 개의 섹션을 할애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이제 채워 넣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평등 공약 전반이 각자의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이제 서로의 정체성이 연결되도록 좀 신경을 써서 공약을 설계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젠더 평등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평등 제도 전반이 동시에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 공약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이제 이야기들이 좀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내용의 공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여성 공약 중 대표적인 공약이 성평등 공식법 제정이 있었는데요. 이 성별별로 이제 뭐 고용 상황, 뭐 이제 임원 비율, 뭐 이제 평균 임금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뭐 이제 이에 대한 차별이 있을 시 이제 제재를 하는 이제 그런 공약이었는데요. 이 성평등 공시법 역시 이제 성소수자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성소수자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공시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이게 성소수자 공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의무 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이제 의무 교육화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 법적 의무 교육으로 포괄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고위공직자 및 임용후보자 대상으로 반성폭력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화하고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는데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 내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예, 이런 공약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디어 상품 같은 공약이기도 한데요. 조용한 학살 방지법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 코로나 그 시국을 거치면서 이제 조용한 학살이 언론에서 되게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 청년들 역시 굉장히 좀 그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이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이제 좀 젠더적 관점으로 정신건강 관련한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공약이었는데요. 이제 젠더적 관점의 국가 책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및 성소수자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를 설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리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청소년 권리 보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인권운동 진영에서의 가장 큰 전선 중 하나인데요. 어, 지금 그 지역 차원의 조례를 넘어서 이게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또 특히 처음 이제 학생권 조례 제정할 때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연대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관련한 논의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에는 이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법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그걸 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이제 그래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등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이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법 제정을 저희 당의 당론으로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공약 관련해서도, 어, 제가 뭐 지금 졸업은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한때 교사를 꿈꾸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학교 교과서들 보시면은, 정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이고, 성별 이분법적이고, 그렇습니다. 막 이제 아직까지도 막 이제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교과서까지도 막 이제 남자애들은 그 밖에서 이제 공놀이 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교실 안에서 인형놀이 하고 있고 이런 사포화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뭐 이제 그 사포화 그림들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막 이제 뭐 한부모 가정, 뭐 이제 다문화 가정, 뭐 이제 핵가족, 대가족 이제 이런 그림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어 동성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실리고 그 사파가 실린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성별 이분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둘일 수도 있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되고 예. 뭐 이제 사람이 꼭 남성, 여성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도 학교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공약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기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이제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교대와 사대 같은 교대와 사대에서도 이제 이런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이제 지금 지금 교대나 사대 커리큘럼을 밟아 나갔을 때는 이제 그 커리큘럼만으로는 이제 교실에서 이제 교사로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기회 자체가 없는데 이제 실제로 학교 현장에도 성소수자 학생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는 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 이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노동당 공약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초안은 정책위원회에서 잡고 이제 당원들 회람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 공약이긴 하지만 이 공약이 그냥 노동당 안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공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 운동이 정당에 영향을 주든 정당이 운동에 영향을 주든 이제 진보 정당의 공약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동의 영향 어떤 주체들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대표 공약도 이제 보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에서 제출한 요구를 정당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요구로 받아안은 이제 그런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화두를 운동사회 내에 던짐으로써 어떤 새로운 좀 운동을 제안하는 그런 신급의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성소유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랑 이제 저희 당이랑 정책협약식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성소유자 단체들 연대체인 이제 성소유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에서 이제 지난 총선을 맞아서 이제 10대 성소유자 인권과제라는 이제 정책 요구안을 만들어서 각 정당들의 정책 질의서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동의하는 정당들과는 정책 협약식도 맺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살짝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런 좀 인파워링 자기 자랑 이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체크해서 체크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는 이제 그런 정책 질의서였는데 저희는 이거 답변을 할 때 체크리스트 체크만 해서 보내지 않고 각 요구안별로 그 요구안에 대응되는 저희 당의 공약과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좀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그 정책 요구안의 내용과 이제 저희 당 공약의 내용이 큰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요구를 이제 받아 안아서 이걸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나가는 정당의 역할을, 그게 이제 저는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 총선 때 노동당은 그런 역할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이 정책 생산을 좀 주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 정책위원회인데요. 이게 정책위원회 내부 논의만을 거쳐서 공약을 내지는 않았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소수자위원회 안에서도 이제 공약을 같이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당내 성소수자 주체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약 초안도 작성하고 이제 이것도 검토하고 하면서 이제 좀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공약이라는 느낌으로 저희 성소수자 공약, 넓게 보면 평등 공약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약들 중에서는
지금 운동사회의 보편적인 요구보다 좀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떻게 좀 급진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만들어서 이제 운동사회에 어떤 화두를 제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 동지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리버럴 정당,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리버럴 정당이나 보수 정당들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진보 정당이냐? 왜 굳이 사회주의 정당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왜 꼭 당에서 특히 노동당, 진보정당에서 성소수자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어떤 이제 유사한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요구를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변하는 사람, 진보정당이 대변하는 사람들, 진보정당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갖는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체제, 뭐 이제 좁게 좁히면은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그 넓게 보면 뭐 이제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 소외와 차별 이런 체제에서 이제 밖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진보정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운동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뭐 이제 기성 정치에서 하는 방식으로 당에서 공약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선거 뛰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투표하면은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진보정당 안팎에 있는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제 운동을 만들고 그 운동에서 요구를 만들고 이제 그 요구를 진보정당은 자기 정치적 과제로 받아 안고 그리고 진보정당의 정책이 이제 운동의 입장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운동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진보정당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과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주체가 직접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거 때 내보냈던 카드뉴스 중에 하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당이 되는 것이 이제 진보정당의 본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진보정당의 정책이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 이거를 뭐 사회적 주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혜적으로 선심 쓰듯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인 당이니만큼 이 진보정당의 정책은 어 당원들 개개인의 자기 해방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 내 실존과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진보정당의 어떤 정책적인 강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 안고 운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이제 진보정당의 정책은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공약이나 이런 형태들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선거 시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선거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시기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진보 정당만이 갖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제 성소수자들의 운동은 선거가 있건 없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마다 입장을 휙휙 바꾸고 그러지 않고 어떤 연속성 있고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은 진보 정당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아까 이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노동자가 정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저희 당 역시 성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당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직접 정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운동이고 이제 노동당에 관심이 있는 노동당의 당원인 노동당에 관심이 있는 이런 우리 성소수자와 알라이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 이제 노동당의 정책과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노동당의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이제 어, 개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당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꾸는 꿈인 성소수자 해방 함께 현실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